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내 고립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의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에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에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던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만뒀다는 점. 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의원 하면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인물이 비서실장,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면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자, 의중이 반영이 된 겁니까, 윤 대통령의? 그렇게까지 해석하긴 좀 그렇고 지금 박성민 실장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당과 대통령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불거졌고 네. 또 소위 당 내에서도 윤핵관이라는 어떤 분들과 이준석 대표와의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계속 맡는다는 상황이 가져올 어떤 오해, 잘못된 어떤 해석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처신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하더라도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대표의 비서실장을 한다는 것이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대표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아마 그것이 가장 솔직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고민이 반영된 이 사임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준석 대표가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면담을 거절당했다는 보도 내용을 보고 나서 반박을 했습니다. 윤심은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반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자, 이준석 대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불화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대통령실의 반응에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대화를 하려면 의제를 얘기를 해야지. 의제를 안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고립되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당내에서도 그렇고 뭐 본인과 어떤 경쟁관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윤리위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해 주면 그래도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대통령실마저도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이 상당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끈은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지적을 받게 되는 즉 지목이 되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대통령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준석 대표 그걸 또 받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받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네. 계속 갈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일일이 모든 것을 반응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립무원 상황에 놓인 이준석 대표. 지난 새벽에요,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 복잡할 것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데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방향.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나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흑화할 수도 있다. 어둠의 힘을 빌려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걸 흑화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같은 의미 같아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걸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요. 일단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아마도 당내에서 본인과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란의 대상인 분들과의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윤리 징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징계가 내려져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에 본인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을 써서 저항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강력한 수단이 뭘까요? 일단 징계가 나오냐 마냐의 여부, 그다음에 나왔을 때 수위 여부인데요. 아마 저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잦은 사퇴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잦은 사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한 부분,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 계속 대표직을 가지고 저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약한데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뭔가를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세력들과 함께 신당 창당까지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신당을 창당을 한다. 결국 이제 탈당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탈당해서 다른 세력과 어떤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동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현역 의원이 몇 명이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이준석 계파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창당할 만한 명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국민적으로는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준석 대표가 2013년도에 개인적으로 행했던 어떤 행실과 관련된 문제에서 촉발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원들을 설득하면서 쭉 정치적인 명분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는요, 어제 포항에 이어서 오늘은 경주 월성 원전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 정책에 지금 힘을 쏟고 있죠. 윤 대통령도 첫 순방에서 원전 세일즈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 월성 원전을 찾았다는 것, 글쎄요, 뭐 대통령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한, 얻기 위한 뭐 이런 의미까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점점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제가 볼 때 어떤 일이라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물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뭐 물론 지금 갈등이 있다 없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행동을 한다 한들 크게 바뀔 상황은 아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징계위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실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불려서 이준석 대표의 성 접대 관련돼서 연관된 분이 지금 조사를 받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뭐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손을 내미는 모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 줄이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저는 행동을 하겠지만 그 행동이 크게 지금의 상황을 바꿀 만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사방의 적이에요. 이준석 대표 상황을 보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짜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 말이 정확한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이준석 대표는요. 또 안철수 의원과도 사이가 아주 껄끄럽죠. 그런데 또 친윤계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 요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이런 상황에서 또 안철수 의원과도 계속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2016년 총선에서 본인이 20% 이상 이긴 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가 2016년에 살고 계신가 봅니다. 예, 뭐 그런 거 평생 즐기십시오. 예. 2호에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뭐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격려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아, 그럼요. 서로 이제 당선자들 그때 오세훈 시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거의 한 100분 정도 되니까 한번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꾸 이준석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저는 뭐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앞서서 이준석 대표는 누군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윤심과 본인을
이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대표도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지금 퍼뜨리는 것 같다 했는데 자, 이 누군가가 도대체 누군가요? 같은 누군가인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네. 지목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네. 이준석 대표는 또 안철수 대표 외에 또 윤핵관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네. 여권 관계자 이런 분들까지 전방위로 이 전선을 넓히면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2호의 발언 관련해서는요, 제가 그 모임에 갔거든요. 네, 네. 그런 발언 안철수 의원 발언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아,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한 이 여러 가지 공격은 네. 2016년부터 이제 됐다고 이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뿌리가 깊어서 네. 지금 단계에서 참 봉합하기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싶을 정도로 아까 너무 날쌘 발언들을 하시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